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노인 근감소성 비만입니다. 흔히 노년기에는 너무 마른 것보다는 약간 살이 찌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뚱뚱한데도 근육이 없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 건강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연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들의 근감소성 비만. 뚱뚱한데 근육은 줄어드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비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비만은 체질량 지수로 평가되는데 노인의 경우 단지 체질량 지수로 비만을 평가하기보다는 근육량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비만 중에서도 근육량, 근력 및 신체 활동 능력이 감소된 비만을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 감소와 함께 근력과 근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네. 70대에서는 근육 노화, 운동량 감소, 단백질 섭취 감소, 근육 합성 감소 등의 원인으로 30, 40대에 비해 근육량이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녀 모두 체성분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노인에서는 지방량이 증가하고 제지방 또는 근육량, 특히 하지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체중의 변화가 없이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육이 사라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체중이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체중만 감소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의 근육이 저절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근육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나요? 네. 대략 40대 이후부터 근육량 감소가 시작이 되어 70대까지는 매 10년마다 8%씩 감소를 하고 그 이후로는 매 10년마다 15%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네. 특히 하체 근력은 70대까지 매 10년마다 10에서 15% 정도 저하가 되고 그 이후로는 매 10년마다 25에서 4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퍼센티지가 커지네요. 네. 그렇다면 보통 체질량 지수를 통해서 우리 몸의 체지방을 측정하는데 노인 근감소성 비만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체질량 지수는 제지방량 감소로 인해서 신체 지방의 정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고 네. 척추뼈 몸통의 감소와 척추 후만으로 인하여 신장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신체 지방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의 비만을 진단할 때는 허리 둘레가 체질량 지수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소증 진단은 근육량과 근력 그리고 기능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준을 잡느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은 MRI나 DXA에 의해서 근력은 악력을 측정하고 기능은 4m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악력은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일어선 상태에서 팔을 펴고 최대한 주먹을 쥐면 되는 간단한 측정 방법입니다. 네. 악력만으로 상대적으로 상지의 전반적인 근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체력 측정에 사용되며 주기적으로 근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스스로 근감소증 비만인지 인지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 근감소증 평가 시 4m를 5초 미만의 속도로 걸어야 하며 10m는 12.5초 미만으로 걸어야 건강한 보행 속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자에서 반복해서 일어서기 5회 정도 했을 때 할 수 없다거나 또는 12초 이상 걸린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측정했을 때 여성이 33cm 미만, 남성이 34cm 미만일 경우 또 근감소증 자가진단 설문지 평가에서 10점 중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방법으로 자가진단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네,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 관절염이 있어서 아침마다 약을 한 줌씩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서 움직임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살이 굉장히 많이 쪘습니다. 살은 쪘지만 늘 기운이 없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비만이 된 게 혹시 약 때문일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여러 가지 약을 정말 한 줌씩 복용하고 계신데 약으로 인해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 약 때문에 살이 더 찔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스테로이드, 항경련제, 항우울증, 항정신병 약물에 의한 체중 증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비만 약물의 경우는 기존의 약물을 고려해서 처방해야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할머니께서 70대이신데 155cm 키에 몸무게가 70kg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으신 이후 살이 더 찌셨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살을 빼야 한다며 식사량을 많이 줄인 상태인데 그게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살을 빼면서 더 건강해지려면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분은 사례자의 손주이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 역시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아무래도 식단 관리가 중요하겠죠. 무릎 인공 관절 수술 후 거동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저항성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근력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인의 경우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섭취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에서는 하루에 체중 1kg당 1.0에서 1.2g을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되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 근육의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 특히 루신 함량이 풍부한 소고기나 어류, 콩과 식물식품을 매일 섭취를 하시고 단백질 섭취를 3끼니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나눠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감소성 비만 노인의 경우 식사 제한과 운동을 병행하여 제지방을 유지시키는 것이 체중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V닥터 처방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노인 근감소성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 노인 근감소성 비만에 우리가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이 근감소성 비만은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골관절염, 특히 무릎 골관절염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골다공증, 낙상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의 근감소성 비만은 비만이 있는 경우에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며 암,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단순 근육량보다는 근력 감소가 사망 장애에 더 강력한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년기에 이 근육이 감소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강하고 또 좋은 운동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인에서 근감소성 비만의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근력 운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으로는 매일 30분씩 또는 이틀에 1시간씩 숨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고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집중적 저항성 근력 운동, 예를 들면 스쿼트나 플랭크, 아령 등의 운동을 이틀에 한 번 정도 혹은 매일 짧게라도 실천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가 전하는 건강 처방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노인 근감소성 비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감소증은 심하게 진행하기 전에 조기에 찾아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이미 지나치게 적어지고 근육량 저하로 인한 관절 기능 저하, 전신 컨디션 저하, 일상생활 유지 기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영양이나 운동요법의 시도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반복적으로 낙상하거나 급격한 체중 감소, 평소에는 들 수 있던 물건을 들지 못하거나 오르막 내리막 계단 등의 이동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병원을 찾아 평가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육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